밤마다 화장실 나이 탓? 의사들은 애노라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해 보아요.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같은 나이, 같은 직업을 가진 두 분이 계셨어요. 둘 다 65세에 혈압이 높아져서 병원에 가셨죠. 한 분은 의사가 주는 약을 10년째 먹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약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과연 10년 후 누가 더 건강할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혈압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댓글로 습관이 최고의 약이다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우선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어르신 중 60세 이상 분들을 보면 남성은 4명 중 1명, 여성은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7명이 고혈압을 앓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대부분 한번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습관만 바꿔도 혈압약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분이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두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철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김철수 씨는 65세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에 95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처방해 주셨고, 김철수 씨는 성실하게 매일 약을 드셨어요. 처음에는 혈압이 잘 조절됐어요. 130에서 80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체중이 점점 늘어났어요.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 운동도 안 하고 짜게 먹는 습관도 그대로 두셨거든요. 2년 후부터는 발목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어요. 이게 혈압약의 부작용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3년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권했지만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대요. 5년 후에는 결국 당뇨약도 추가됐어요. 혈당이 계속 높아져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7년 후에는 콜레스테롤 약까지.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다른 건강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긴 거죠. 8년 후부터는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피로감도 심해져서 오면 꼭 낮잠을 자야 했어요. 혈압약 때문인지 어지럼증도 자주 생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5개의 약을 드시고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그리고 혈압약 부작용 때문에 생긴 부종을 치료하는 이뇨제까지. 혈압은 130에 80으로 안정적이지만 삶의 질은 많이 떨어졌어요. 약값만 한 달에 20만 원이 넘어요. 이제 박영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영희 씨도 같은 시기에 혈압이 150에 95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권하셨지만 박영희 씨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우선 3개월만 생활 습관을 바꿔보겠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3개월 후에 혈압이 개선되지 않으면 약을 시작하기로 합시다라고 하셨대요. 박영희 씨가 한 일은 이거예요. 첫째, 하루 3끼 식사에서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셨고요. 첩관류는 아예 끊으셨어요. 라면도 한 달에 한 번만 드시기로 하셨고요. 처음에는 음식이 싱거워서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둘째,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15분, 2주 후에는 20분,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2개월 후부터는 걷는 게 즐거워져서 1시간까지 걸으셨어요. 셋째, 체중을 5kg 줄이셨어요. 간식을 완전히 끊으셨고 저녁은 6시 전에 드셨거든요.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밤에 배가 고파서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도 하셨어요. 매일 아침 명상을 10분씩 하셨고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하셨어요. 좋아하는 드라마도 하루 1시간만 보기로 정하셨고요. 다섯째, 혈압을 매일 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재서 수첩에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체중이 2kg 줄었고 혈압도 145에 90으로 떨어졌어요. 한 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체중이 3kg 줄었고 혈압은 140에 85까지 내려갔어요. 무엇보다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쉬워졌고 오후에 피곤함도 덜 느껴졌어요. 2개월 후에는 혈압이 135에 85로 떨어졌어요. 체중은 4kg 감량. 이때부터는 운동이 정말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걷기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었고 잠도 훨씬 잘 오게 되었어요. 3개월 후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혈압이 125에 80까지 내려간 거예요. 체중도 목표했던 5kg 감량에 성공하셨고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박영희 씨는 이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혈압이 120에 75까지 내려갔어요. 1년 후에도 여전히 125에 80을 유지하셨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박영희 씨는 여전히 약 없이 혈압 125에 80을 유지하고 계세요. 게다가 당뇨나 고지혈증도 없어요.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체중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 매일 아침 1시간씩 걷는 게 일상이 되셨어요. 친구들이 10년 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할 정도예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김철수 씨는 약에만 의존하신 반면 박영희 씨는 생활 습관을 바꾸신 거예요. 물론 약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약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혈압을 낮추는 건 약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약보다 더 강력한 혈압 조절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19.4mm 수은이나 낮출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혈압약을 끊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혼자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둘째, 최소 3개월 이상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세요. 셋째,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점진적으로 약을 줄여나가세요. 이 과정에서도 계속 혈압을 체크해야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한약이나 민간요법으로 갑자기 바꾸는 것,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하는 것, 혈압약 대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는 것,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약을 줄이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단이에요. 대시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미국에서 고혈압을 잡기 위해 개발한 식단인데 정말 효과가 뛰어나요. 실제 연구에서 대시 식단을 따른 분들의 혈압이 최대 11.5mm 수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대시 식단의 핵심은 뭘까요? 소금은 줄이고 칼륨이 많은 음식은 늘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세요. 이건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g 정도 드시니까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면 혈압이 4에서 6mm 수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소금을 줄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물 요리를 줄이는 거예요. 찌개, 국, 라면 이런 것들이 소금의 주범이에요. 하루에 국물 요리를 2번 드셨다면 1번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국물도 반만 드시고요. 김치는 물에 1번 헹궈서 드세요. 이것만 해도 나트륨을 30% 줄일 수 있어요. 젓갈류는 가급적 피하시고 간장이나 된장도 저염 제품을 사용하세요. 라면은 한 달에 한두 번만 드시고 드실 때도 스프를 절반만 넣으세요. 대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늘리세요.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오렌지 이런 것들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을 낮춰줘요. 특히 바나나는 하루에 1개만 드셔도 칼륨 섭취에 큰 도움이 돼요. 현미밥이나 찹국밥도 정말 좋아요. 흰쌀밥보다 식이섬유가 3배나 많고 혈압 조절에 필요한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처음에는 거칠어서 먹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현미와 백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리시면 돼요. 고기보다는 생선을 드세요. 특히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으로 드시는 걸 권해요. 유제품은 저지방으로 선택하세요.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드시고 요구르트도 무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치즈도 저염 치즈를 선택하시고요.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아몬드, 호두, 땅콩 이런 것들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염분이 첨가된 것보다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대시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5가지 이상 드시세요. 각각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건 바로 걷기예요.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혈압이 5에서 7mm 수은 떨어져요. 걷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처음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첫 일주일은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주 5분씩 늘려서 한 달 후에는 30분까지 늘리는 거예요. 빨리 걸을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해요. 걷기 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세요. 목, 어깨, 무릎,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시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음을 해보세요. 걷기 후에도 5분 정도 정리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걷는 시간은 아침이 가장 좋아요. 공기도 맑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도 얻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침이 어려우시면 저녁도 괜찮아요. 다만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9시 전에는 운동을 마치세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면 돼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쉬셔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걷기 외에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수영이 가능하시면 수영도 정말 좋아요. 관절에 무리가 적고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이 대표적이에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사용하지 말고 일어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서 15번까지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하체 근력이 많이 좋아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거운 아령을 들 필요는 없어요. 500ml 물병 2개로도 충분해요. 물병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양옆으로 벌리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5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심하게 차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자주 생기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체중을 1kg만 줄여도 혈압이 12mm 수은 떨어져요. 5kg 줄이면 5에서 10mm 수은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거의 같아요. 체중을 줄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녁을 일찍 드시는 거예요. 6시나 7시 전에 저녁을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간식도 끊으시고 특히 과자나 빵 같은 것들은 피하세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살을 빼시면 안 돼요.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혈압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야 혈압도 안정돼요.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독서든 그림 그리기든 노래든 뭐든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금주예요. 술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예요. 특히 매일 드시는 분들은 혈압약의 효과도 떨어뜨려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적어도 주 2, 3회 한 번에 소주 2-3잔 이하로 줄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혈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록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의사들도 몰랐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혈압약보다 더 강력한 건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운동, 매일 관리하는 체중이 약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을 보면 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나아지는 거죠. 약만 먹는 것보다 삶의 질 자체가 향상돼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혈압약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해요. 생활 습관 개선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하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요. 때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혈압을 재보세요. 분명히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의사 선생님께 혈압 변화를 보고하고 약 조정에 대해 상의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세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혈압 관리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즐기면서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소금을 줄이고 매일 걷고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것만 해도 혈압이 크게 좋아져요. 약이 아니라 습관이 평생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내일 아침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